네, 네이버 블로그에 카테고리 설정하는 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제 카테고리 설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카테고리 설정은 이제 다루는 분야, 업무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이제 분류해 놓는 거죠. 내 글들을 종류에 따라서 어떤 항목에 따라서 내가 뭐 사무실을 주로 한다. 그럼 사무실 글은 여기다. 상가를 한다. 상가 글은 상가에다가 뭐 지식글을 썼다. 지식글은 부동산 지식글에. 뭐 정보글은 정보란에. 예. 그리고 내 뭐 상호 업체란에다가 내 상호 뭐 찾아오시는 길 이러한 것들을 입력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고 나면은 제가 블로그 관리 메뉴에서 봤던 상단 메뉴 지정 기억하시죠? 상단에 어떤 메뉴를 나는 바로 걸게 해놓을 것인가 상단 메뉴 지정할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카테고리의 주제 어떤 주제의 글이 여기 담겨질지도 미리 선택해 놓으실 수가 있고요. 카테고리를 어떻게 보여지게 할 건지 그래서 메뉴 형태로 보여지게 할 건지 아니면 홈페이지형 형태, 앨범형으로 갈 것인지 또 함께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블로그에서 이제 카테고리 메뉴를 통해서 직접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크롬을 열고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블로그 내 메뉴로 들어가고요. 이제 만들어진 이제 내 블로그에서 카테고리 보면 전체 보기가 있고 전체 보기 옆에 에디트 버튼이 있습니다. 전체 보기 옆에 있는 에디트. 여기 에디트 버튼을 누르면 메뉴 글 관리에 블로그 파트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려면 프로필 아래에 있는 관리로 들어가서 메뉴 글 관리 들어와서 블로그로 들어와야 들어오는데 그냥 카테고리 옆에 있는 에디트 버튼만 눌러도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들어왔을 때 보면 페이지당 글은 1개, 3개, 5개, 10개 선택하라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전에 메뉴 글 관리에서 말씀드렸었죠. 페이지당 글은 1개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이제 본격적으로 카테고리를 여기다 만들어 볼 텐데 먼저 게시판이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는 내 상호를 입력하겠습니다. 상호를 입력하고 밑에 카테고리 옆에 글 개수 표시는 카테고리 이제 글을 몇 개나 돼 있는지 1개인지 10개인지 100개인지 이제 글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괄호하고 글이 없기 때문에 글이 적어도 한 10개 20개는 돼야 그리고 나서 표시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선은 체크를 안 하고요. 공개 설정은 공개. 주제는 뭐 각자 업종에 맞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무료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네오비 카페에서 보시는 분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아마 부동산 하시는 공인중개사 분들이라는 이제 전제하에서 설명은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 경제, 저도 부동산 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경제로 들어갈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업종이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주제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가 31개다 보니까 모든 영역을 다 담지는 못해요. 네, 하지만 그 안에서 주로 나는 지식 동향 파트다. 나는 뭐 생활 쇼핑이다. 예,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강의 때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는데 주제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이버가 기본적으로 AI가 있어서 딥러닝 기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글을 썼을 때 이 글이 어떤 주제에 해당하는 글이다라는 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주제로 보내긴 하는데 만약에 내가 주제를 미리 입력을 하고 이거에 관련된 글을 썼다 했을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 분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제는 선택을 하시고 나서 글보기는 블로그형과 앨범형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블로그 보면은 제목이 나타나고 글이 쭉쭉쭉 나열되는 거 그 형태는 이제 블로그형이고요. 앨범형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형태죠. 그래서 방배동 사무실을 한 번 더 검색을 하면 이 형태 처음 들어갔을 때 블로그에 방문했을 때 이렇게 썸네일이 먼저 나타나죠. 가로 4개, 세로 4개, 16개의 대표 사진이 나타나는 클릭하면 이제 글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앨범형 형태입니다. 홈페이지형 블로그. 나는 홈페이지형으로 하겠다. 앨범형. 그다음 썸네일은 정방형이냐 원본 비율이냐 그냥 정방형 정사각형으로 나타내겠다 하면 되고 목록 보기 뭐 카테고리 정렬 카테고리 접기는 그냥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마트 로트캐슬이라는 첫 번째 카테고리가 완성이 됐고요. 다음 만들려면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선택을 해서 카테고리 전체 보기가 이제 회색이 되고 났을 때 카테고리 추가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만약에 이걸 만들고 나서 여기서 그대로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면 스마트 롯데캐슬 카테고리의 하위 카테고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위 카테고리는 한 개씩 만들 수 있고요. 여기서 게시판이 있는데 이 게시판에서 또 하위로는 만드실 수가 없어요. 여기서 카테고리 추가 누르면 카테고리는 2차 분류까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하위 카테고리는 이렇게 다시 끄집어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카테고리에는 찾아오시는 길. 그리고 똑같이 주제는 비즈니스 경제, 앨범형. 그래서 제 블로그는 부동산 블로그이기 때문에 모든 카테고리는 다 비즈니스 경제로 선택을 할 거예요. 비즈니스 경제. 만약에 다른 업종이라면 그 블로그의 카테고리는 그 업종에 맞는 주제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글보기는 앨범형,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화번호를 입력할게요. 전화번호는 미음 누르고 한자. 기억하시죠? 특수문자 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음 누르고 한자 버튼 누르면 이렇게 특수문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쭉 뒤로 화살표를 밑으로 내리면 전화기 모양 여기서 사무실 번호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핸드폰 번호 입력하셔도 됩니다. 주제 분류 비즈니스 경제로 할까요? 전화에는 특히 제가 글 써놓은 게 없습니다. 제 블로그도 보시면 스마트 부동산에는 제가 방문 시 뭘 해드린다, 전화해서 커피를 타드리겠다, 이런 글 하나 썼어요. 쓸 게 없어서. 다음 찾아오시는 길은 실제 이제 어디서 오시는 길, 동영상도 만들어 놨고요. 지하철역에 6번 출구에 내려서 직진하면 뭐가 보이고 왼쪽으로 들면 뭐가 보이고 찾아오시는 길을 안내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는 아직 작성한 글이 없죠. 아직 글을 못 썼어요. 전화번호는 이렇게 주제는 비즈니스 경제로 해놓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글보기는 앨범형으로 하는 거와 이제 블로그형으로 하면 앨범형으로 하면 앞에가 다 그림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블로그형은 문서 모양으로 나타나죠. 그냥 눈에 띄라고 전화번호만 블로그형으로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구분선 추가. 그럼 여기 점점점점점으로 구분선이 추가됐죠. 그리고 카테고리 추가. 카테고리 추가하면 이제 다시 카테고리 게시판이 나오는데 가운데 이 영역에는 이제 매물을 올려놓을게요. 매물. 내가 다루는 영역들. 만약에 아파트를 주로 한다. 그러면 롯데캐슬 아르떼 매매가 될 수 있겠고 다음 카테고리는 전세가 될 수 있겠고요. 저는 롯데캐슬 아르떼 글 개수 표시 넘어가고 공개 주제는 비즈니스 경제 앨범형 됐죠. 그리고 다시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누르고 카테고리 추가. 다음은 방배동 사무실. 그리고 주제부는 비즈니스 경제의 앨범형. 다음 카테고리 전체 보기에서 카테고리 추가. 사당동 사무실. 비즈니스 경제의 앨범형. 카테고리 전체 보기에서 추가. 남현동 사무실. 비즈니스 경제의 앨범형. 네 가지 정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누군가 블로그에 들어왔는데 카테고리가 되게 많아. 근데 클릭했더니 글이 아무것도 없어. 굉장히 휑하죠. 딱 봤어도. 그래서 이 블로그에는 내가 원하는 정보가 없겠구나. 별로 볼 게 없는 블로그구나. 이제 시작한 블로그구나. 하고 사람들이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카테고리 너무 많이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한 3개에서 4개 정도만 만들어 놓으시고 글이 이제 쌓이면서 이제 글이 10개, 20개 되면 카테고리 옆에 글 개수 표시도 표시를 해주고요. 제 블로그 보시면 여기는 글이 없으니까 표시를 안 해놨고 롯데캐슬 아르떼 62개, 방배동 사무실 51, 사당동 사무실 22, 남현동 사무실 16, 그리고 부동산 지식 250, 스마트 이야기 31. 그러니까 표시할 거는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표시 안 할 거는 다 빼놨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글 개수가 쌓이고 나면 나중에 다 글 개수 여기는 글이 이만큼이나 있다. 이 카테고리엔 볼만한 게 많다라고 해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표시를 하시면 되고 일단 남현동 사무실 매물글은 일단 매물 카테고리는 3개에서 4개 정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들었으면 구분선 추가 그리고 다시 카테고리 추가 밑에는 이제 지식이나 정보를 담은 글을 입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지식이라고 쓰겠습니다. 부동산 지식 주제는 비즈니스 경제의 앨범형 그리고 카테고리 전체 보기에서 카테고리 추가 마지막으로 이제 상호 플러스 이야기
저는 스마트 이야기라고 해놓을 거고요. 이 카테고리에는 이제 주로 내 생각들, 내가 부동산 운영하면서 했던 뭐 경험이 있죠. 그래서 어떤 해서 중개 일기를 작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현재 뭐 흐름들, 부동산을 읽어주는 거죠. 뭐 현재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고, 뭐 어떻게 어떤 분위기고, 현재 방배동은 어떻고, 뭐 방배동 아파트는 어떻고, 내가 다루는 지역은 어떻고, 이렇게 내가 그냥 동향을 뭐 이제 써주는 거죠. 내 생각들을 앞으로 더 이게 지속될 것 같고, 뭐 오를 것 같고, 내릴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분선 두 개에 이제 세 가지 단락이 나누는 거죠. 처음에는 내 사무실에 대한 부분, 가운데 매물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수를 올리기 위한 지식이나 정보 글을 쓰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만들었으면은 이제 확인 한번 해야겠죠. 맨 앞에 다 이제 사진이 나와야 되고요. 앨범형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화번호만 블로그형으로 했습니다. 전화만 이제 앞에 문서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요게 다 됐으면 한 번씩 클릭해서 주제에 맞게 다 들어가 있나 보세요. 구분서는 주제가 없습니다. 글자 부분만 비즈니스 경제가 돼 있는지 한번 보세요. 네, 다 됐네요. 저는 그럼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확인. 그럼 이제 카테고리가 다 만들어졌어요. 카테고리는 이제 처음에 확인해서 만드실 때 잘 만들어 놓으시면 중간에 변경할 일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내가 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는 이상 뭐 굳이 바꾸실 일은 없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꿀 거는 뭐 이제 글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글 개수 표시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지식이나 뭐 중개 일기에 글이 많이 쌓이고 나면은 이제 어떤 걸 대표로 정할 건지 기본으로 보여줄 카테고리. 지식이 글이 제일 많아지면 블로그에서 이 카테고리를 기본으로 보여줍니다. 체크를 하면 이제 여기가 대표가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요 스마트 이야기를 대표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처음 보여지는 이 기본 카테고리가 스마트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대표를 블로그 지식을 해놨다면 처음 들어왔을 때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부동산 지식글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내가 처음 보여주고 싶은 거를 나중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체크를 안 해놓으면 그냥 전체 보기로 나타나요. 그래서 글 쓴 순서대로 나타나서 보여지게 됩니다. 글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은 이걸 해놓는 게 낫겠죠. 해놓으시면 되고 확인 버튼.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나오고 나면 이제 카테고리 설정은 다 됐습니다. 이제 상단 메뉴를 설정해야겠죠. 상단 메뉴 설정 들어가면 아까 제가 요 전에 말씀드렸던 요 전에 봤던 관리에서 메뉴 관리 상단 메뉴 봤을 때는 이게 없었죠. 제가 카테고리 파트에서 상세하게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상단 메뉴 지정할 수가 있는데 4개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물 카테고리 4개를 하나 선택하고 선택. 요 4개까지 지정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나오죠. 이제 반영이 됐나 확인해야겠죠. 오른쪽 위에 내 블로그로 가서 내 블로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단 메뉴로 블로그가 있었는데 아까 여기에 방배 롯데캐슬라떼 방배동 사무실, 사당동 사무실, 남현동 사무실 요 카테고리가 추가됐습니다. 나중에 여기다 글을 쓰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 바로 눌러서 그 카테고리로 가는 거죠. 지금 방배 롯데캐슬라떼 카테고리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방배동 사무실로 들어가면 방배동 사무실 카테고리, 사당동 사무실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여긴 사당동 사무실. 네, 이렇게 상단 메뉴 지정하는 것까지 돼야 이제 카테고리가 다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간단하죠. 카테고리는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뭐 굳이 중간중간에 계속 수정할 일이 없기 때문에 처음 만드실 때 좀 제대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카테고리 설정하기, 부동산 맞춤형 카테고리 설정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이제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